안녕하세요. 시즈한의원 강남점 원장 박지연이고요. 네, 오늘은 시험관 성공을 위한 관리에서 수면과 관련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난임하고 수면의 관계, 그리고 이 수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난임과 수면의 관계에 대한 논문을 좀 볼게요. 2017년에 미국 생식의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거는 2016년에 난임 클리닉을 방문한 20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면의 질을 평가해 봤어요. 그 설문 결과 수면 습관이 좋은 사람이 시험관 시의 수정률도 높았고 좋은 배아도 더 많이 나왔고 따라서 오일 배아들도 많이 나왔어요. 이 시험관 시의 수정률을 높이는 인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수면 습관이 좋은 사람이 통계적으로 시험관 성적이 더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시험관 이식 후에 불면증이 심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게 이제 착상을 방해하는 게 아닐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거든요. 네, 시험관 이식 후에 잠들기 어렵고 중간에 깨기도 하고 한번 깨고 나면 다시 자기 어렵고 자더라도 꿈을 많이 꾸고 따라서 계속 피곤하고 이런 불면 증상들이 생기기가 쉬워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착상이 잘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일단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불면증이 있더라도 마음 편하게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부분이 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수면 시간과 성장 호르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위에 써 있는 것은 이제 관련된 논문의 제목인데요. 일부 시험관 센터에서는 난소 기능 저하 환자분들에게 성장 호르몬을 주사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즈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성장 호르몬 주사 맞는 거 병행하시는 분들 최근에 더 많이 늘어나셨고요. 이 성장 호르몬은 20세에 활발하게 분비가 되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소량 분비되기는 해요. 다만 40세에는 20세에 분비되는 양에 비해서 반 정도, 그리고 60세에는 20세에 분비되는 양에 비해 4분의 1 정도만 나오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소량이어도 외부에서 성장 호르몬을 주사하는 것보다 내 몸에서 스스로 분비하는 호르몬이 흡수도 더 효율적이고 부작용도 없고 또 원하는 기능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몸 스스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렇다면 이 성장 호르몬은 어떤 기능을 하고 이것이 난임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알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유지 보수예요. 즉 상처 입은 세포를 보수하고 새로운 피부를 만들고 내장과 기관을 만들고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 수면 안정이 난소 복원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이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세포가 회복이 되지 않아서 계속 피로하고 이제 체력 저하도 나타날 수 있게 되죠. 난소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난자 채취를 한 후에 세포 보수 기능이 잘 발휘가 되어야 그에 따른 이식 그리고 착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이것에 이제 성장 호르몬이 많이 관계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성장 호르몬의 기능들은 면역력 강화, 뇌와 시력의 활동성 강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성장 호르몬과 수면 시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 성장 호르몬, 아까 난포 성장과 그리고 자궁내막의 생성, 또 유지 보수, 재생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수면 후 첫 3시간 동안에 하루에 70% 양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늦게 잠을 자게 되면 새벽 3시부터 아침까지 나오는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이랑 겹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가 없고 이에 따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거나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이 호르몬과 관련된 책이 있더라고요. 호르몬 밸런스라는 책이고요. 이 호르몬 밸런스라는 책에서는 꾸준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위해서 수면뿐만 아니라 소위 적당 삼총사라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이 적당 삼총사는 첫 번째 적당한 공복감, 두 번째 적당한 스트레스, 그리고 세 번째 적당한 운동입니다. 간단히 알아보자면 적당한 공복감이라는 부분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5시간 정도 간격을 유지해서 배가 고프다라는 느낌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서 간식을 삼가게 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되죠. 두 번째로 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안이나 분노, 위험 같은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아니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피로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런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당한 일이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적당한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적당하게 섞어서 하면 근육세포가 손상이 되게 되는데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낮 12시 전후로 뇌가 리듬이라고 인식할 만한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원활해지고 이것이 멜라토닌을 자극해 수면에 도움을 주는데 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에 대한 부분을 다음에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보았을 때 밤 11시 정도에는 수면을 시작해서 아침 7시에서 8시 정도 사이에 기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호르몬은 멜라토닌이에요. 관련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2008년 일본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남자의 질 그리고 멜라토닌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한 연구고요. 산화 스트레스는 난조의 성숙을 억제하게 되는데 멜라토닌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난자를 보호해서 난자의 질과 수정률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네. 이 멜라토닌은 해가 지면 뇌의 송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따라서 이 멜라토닌 덕에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는 주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 멜라토닌은 난소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여성의 생식세포 형성에 관여를 하게 돼요. 난자에 들어있는 난포액에 혈중 농도의 3배나 높은 양의 멜라토닌이 들어있고요. 난포가 성숙함에 따라서 난포액의 멜라토닌 농도도 비례하여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포의 성장과 배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난포를 구성하는 과림막 세포에 멜라토닌의 수용체가 있다고 해요. 이 난포가 성숙하는 동안에 아까 논문에서 본 것처럼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멜라토닌이 활성산소에 작용을 해서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멜라토닌이 잘 작용을 해야 난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고 난포가 잘 성숙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했던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두 개를 묶어서 둘 다 몸을 치유하고 재생을 하는 기능이 있어 닥터 호르몬으로 불린다고 하고요. 이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은 수면 중에 활발히 분비가 됩니다. 숙면을 취하게 되면 밤에 활성화되는 부교감 신경이 혈관을 이완을 해서 호르몬의 이동 통로를 확보할 수 있고요. 황색 이후에 착색이 잘 유지가 되기 위해서 부교감 신경이 우위가 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이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의 역할은 면역력을 높여서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병원체를 없애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았듯이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게 되고요. 정신을 안정시켜 질 높은 수면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보았을 때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되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또한 성장 호르몬 분비도 촉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의 특징은요, 빛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이래요. 그래서 밤낮이 구분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아침 햇볕을 쬐는 후에
대략 15시간 정도 후에 멜라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멜라토닌에 의해서 인체의 심부의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싫어하는 빛이 있어요. 환자분들 밤에 잠 안 오시면 스마트폰 하시거나 컴퓨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또 아까 전에 잠깐 나왔었는데 세로토닌이 멜라토닌과 굉장히 밀접한 호르몬이에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낮에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가 되면 밤에 세로토닌 효소가 작용을 해서 멜라토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보면 8시 정도의 햇볕을 쬐면 15시간 후인 밤 11시 정도에 졸음이 오게 돼요. 따라서 7시에서 8시 정도 오전에는 햇볕을 쬐는 부분이 밤 수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과 불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부분 환자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의학 잡지에서 시험관의 성공률이 시술을 받는 여성의 걱정과 부담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는데 이 연구 결과 긍정적으로 시술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여성분들이 시술도 성공을 했고 이 부분이 출산 성공률까지 연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시험관의 성공률이 정신의학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난자도 채취되는 게 적었고 또 이식된 배아수도 적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스트레스가 난자의 질과 양 그리고 시험관 성공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논문을 볼게요. 2005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스트레스와 시험관의 성공률에 관한 논문이에요. 8명을 대상으로 난자 채취 전에 그리고 배아 이식 전에 소변에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을 측정을 했대요. 그 결과 배아 이식 전에 아드레날린 농도의 증가가 우울증과 관련이 있었고 시험관 시술에 성공한 여성에게서는 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농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시험관하기 시술로 임신에 실패한 여성이 그 다음 시험관하기 시술에 응하는 경우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보다 스트레스가 비교적 없는 분들이 임신율이 약 2배 이상 높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호르몬적인 관계를 한번 볼게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 반응과 대사를 담당하는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가 굉장히 임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르몬의 중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 즉 HPO 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호르몬의 분비의 불균형과 부조화로 배란에 영향을 주어서 생리 주기도 불규칙해지고 그리고 무배란성 생리까지도 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시상하부가 조절력을 잃고 뇌하수체의 기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난자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스트레스가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켜서 배란이 잘 안 되게 하고 이 때문에 생리 주기도 불규칙해지면서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고 난자의 질 또한 저하가 되게 됩니다. 네. 이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스트레스와 임신의 관계에 대해서 볼게요. 흔히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기가 울결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스트레스는 인체의 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것을 방해하면서 임신을 방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생식 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이 되게 됩니다.
즉 스트레스와 임신은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일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몸에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는 자궁과 난소로 가는 혈류가 감소가 돼서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 숙면은 낮 동안의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준다고 해요. 조금 더 보자면 스트레스 분비선인 부신의 코르티솔이 몸의 회복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코르티솔은 하루 중에 오전 8시경에 이제 가장 높은 수치를 찍었다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아침에 우리가 잠에서 깨는 것도 흔히 우리가 각성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 코르티솔의 영향이고 반대로 저녁에는 코르티솔의 양이 감소가 되고 평온한 상태가 되어야 잠이 오는데 이 균형이 깨져 있게 되면 수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수면을 잘 취해야 되는지 보기 전에 수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부분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수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렘수면과 비렘수면으로 나누어집니다. 렘수면은 얕은 잠으로 몸은 쉬고 있지만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고요. 비렘 수면은 깊은 잠 속에서 뇌와 몸이 모두 쉬는 상태입니다. 이 둘 중에서 비렘 수면이 임신과 관련이 깊고요.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다른 호르몬이 조절이 되면서 임신에 필요한 여성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고 임신에 적합한 몸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렘수면과 비렘수면을 역할을 비교를 해보고 계산을 해본 결과 임신에 최적화된 몸을 만들기 위한 수면 시간이 한 7시간 30분 정도예요. 아까 전에 이제 그 멜라토닌 그리고 성장 호르몬에 대한 부분을 보았을 때도 호르몬 분비 시간을 고려해서 보았을 때 아무리 늦어도 밤 11시 정도에는 잠이 들어서 아침 7시에서 8시 정도에는 일어나시면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임신에 최적화된 몸을 만들기 위한 수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주무시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 부분은 잠들기 전에 식습관과 관련이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자기 2시간 전부터는 과일도 마찬가지고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자기 전에 소변을 본 다음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빛이 수면을 방해를 하게 된다면 암막 커튼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요. 일 때문에 특히나 밤낮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낮 수면 취하실 때 꼭 암막 커튼 설치해 주세요. 네. 이 부분도 은근히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배우자의 코 고는 소리 등 잠버릇 때문에 깨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이게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식 후에 1차 피검까지는 다른 방에서 주무시는 것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수면을 방해하는 자극을 없애는 것이 좋아요. 이 부분은 아까 블루라이트와 관련을 해서 말씀드렸었죠.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컴퓨터, 동영상 등을 멀리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는 것들이 수면을 방해를 하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저녁 시간 이후에는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부드러운 내용의 책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 볼게요.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임신이 잘 안 되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최근 스트레스 때문인지 설상가상으로 생리암까지 줄어서 더 심란하네요. 수치상으로는 아직 이상이 나타나진 않았는데 혹시나 이렇게 생리암이 줄다가 임신이 더 안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고 요즘엔 잠도 잘 안 오네요. 어떻게 하면 임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부분 저희 시술 치료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하는 걸 알고는 있는데 자꾸 생각이 나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잠이 잘 안 오고 이런 부분이 악순환처럼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마음먹는 것만으로 쉽지 않기는 해요. 다만 아까 제가 오늘 실태 진행하면서 이제 수면과 성장 호르몬, 그리고 멜라토닌,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우리가 임신이 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다시금 인지하시고, 그리고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시간들을 줄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적당한 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취미생활이나 운동 등을 통해서 임신에 대한 생각을만 하시는 것보다는 내 몸을 만들어 나가는 기간이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생리량이 줄었다는 부분이에요. 이 생리량이 줄었다는 부분은 아직 수치상으로는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차후에 수치상으로 호르몬의 이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이 되고요. 이 부분, 생리량이 줄은 부분들은 저희 CG에서 진행하는 신부 치료를 통해서 자궁 난소 쪽에 혈류를 공급하고 신부의 온도를 올리는 쪽으로 해서 개선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스트레스 자꾸 받는 부분 때문에 잠이 잘 안 오는 부분도 관련된 처방이나 약 치료로 도움을 많이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오늘 퀴즈 볼게요. 성장 호르몬의 기능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유지 보수 기능, 두 번째 뇌와 시력 활동 향상, 세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네 번째 면역력 강화. 5월 25일 금요일까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시즈한의원 자문센터로 정답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총 3분을 선정을 해서 던킨도넛 그린티 라떼 기프티콘을 증정해드리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카카오톡 시즈한의원 자문센터로 문의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건강 다이어리 어플 시즈 안내해 드릴게요. 시즈 다운 받으시면 시즈한의원 치료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진료 기록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생리 주기도 관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다운 받아서 이용해 주세요.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